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감염관리와 무균술 돕기. 멸균 물품 보관할 때 소독된 날짜가 오래됐어. 아, 이거 며칠 있으면 못 쓰겠구나. 빨리 앞으로 빼가지고 쓰고요. 소독 최근에 했어. 아직 기한이 많아. 뒤로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식물 유통기한 조금밖에 안 남았어. 왜? 날짜가 오래돼서. 앞으로 빨리 빼서 먹는다. 이 얘기입니다. 편의점 가면은요, 이렇게 디피돼 있잖아요.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앞에 거 저 안 사요. 왜냐? 이게 뭐 두부나 우유 같은 거 있잖아요? 10월 15일까지예요. 그럼 뒤에 거는 며칠까지인 줄 아세요? 10월 뭐 23일, 10월 25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를 유통기한이 조금 남은 거를 앞에로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소독된 날짜가 오래된 것을 앞으로 뺍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서는 빨리빨리 써야 돼요. 이런 게 다 돈 절약 되는 거니까. 하지만 마트에서는 뒤에 걸 먼저 산다는 거죠. 월 1회 교환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오염됐을 때마다 물품을 교환하는 거예요. 적정량의 수량을 확보한다. 맞죠? 고압 증기 멸균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거즈에 싸서 넣는다. 어떤 거? 날이 있는 기구. 날이 있거나 너무 뭐 이렇게 미세한 나사 같은 거는 풀어가지고요. 다 싸서 넣습니다. 거즈 뭐 이런 거에 싸서 넣어요. 이 멸균 표시제 테이프를 소독포 겉에 붙인다. 뭐 실제로는 사실 그때그때 멸균하고 그때그때 써가지고 막 날짜 기입 안 하는 경우 많은데 일반적인 병원, 조금 규모가 큰 병원은 다 날짜를 기입하겠죠. 왜냐면 직원이 조금 있으면은 뭐 3명밖에 없어. 뭐 김 선생님 이거 언제 멸균했어? 저거 어제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말로 하겠지만은 사람 많은데 일일이 확인 못하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뚜껑에 있는 거 열어서 싸요. 그래야 그 안에까지 다 멸균되니까요. 보통은 한 2주는 유효하다. 근데 2주 지났어. 그러면은 쓰지 않았어도 다시 멸균해야 되는 거예요. 감염병 환자가 입원했어. 그러면은 그 옷 같은 거나 소지품 다 감염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고압증기 멸균으로 돌리래요. 그리고 나서 그 균을 다 사멸한 다음에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퇴원할 때 주면 되겠죠. 그죠? 준위험기구냐 고위험기구냐 뭐 비위험기구냐 이거 국가고시에 뜬금없이 5개차 기출이 한 2번 정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청진기, 혈압기 이런 거 멸균기 돌려요? 그럼 망가지잖아요. 안 돌리잖아요. 사실 알코올솜으로도 안 닦아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소독을 해도 환자에게 그렇게 큰 위해는 없다. 위험하지 않은 비위험 기구다 이 얘기입니다. 내시경류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해라. 멸균이 가장 좋은데 멸균기가 없어도 뭐 어떻게 뭐 돌리긴 돌리고 좀 깨끗하게 해봐라 이거고요. 고위험 기구 우리 몸을 뚫고 수술하는 거 임플란트 또는 뭐 맹장 수술, 심장 수술 이런 거는 미세한 균이라도 들어가면은 폐혈증 걸리거나 그 균 때문에 염증 생겨서 너무 고생하니까 멸균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상처 소독하는 원칙이 있어요. 깨끗한 쪽부터 더러운 쪽. 중심부터 가장자리,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상처가 있는 쪽 먼저 하고 피부로 가고요. 절개 부위 먼저 하고 배관액으로 갑니다. 감염병 관리와 무균술 돕기. 이거 좌측 찜슬이죠? 언제 이렇게 하죠? 관장체위입니다. 유치도뇨관은 이 도뇨관을 소변줄 꼽는 것을 오랫동안 그냥 계속 유치하고 있는 게 유치도뇨관이에요. 이게 그냥 줄만 집어넣으면 쑥쑥 빠지겠죠? 그래서 여기 증류수 넣어가지고 이 안에 풍선이 불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 침대 아래다가 이렇게 놓잖아요. 땅에 닿지는 않는다. 몸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은 소변주머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양액, 링거액, 뭐 수혈받는 거 이런 건 다 몸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내 몸으로 중력에 의해서 흡수됩니다. 오줌은 일단 불순물이에요. 내 몸에서 나간 더러운 배출물이죠. 이게 다시 내 몸에 들어오면 감염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몸 위로 올리지 않고 항상 내 배보다 아래, 방광보다 아래, 아랫배보다 아래에 넣어야 되는 건 소변 주머니라는 거예요. 소변 수집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에 놓아둔다. 이거 전전국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도뇨관은 침상 난간에 고정하는 게 아니라 침상 난간은 올랐다 내려갔다 하니까요. 안전한 틀 같은 곳에 고정을 합니다. 요 배양검사 시 오줌 배양검사, 소변 배양검사죠. 배양하면은 무균, 멸균하고 연결하시라고 했어요. 이것도 전전국시에 나왔다. 유치 도뇨관 항상 이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 내 몸보다 아래로 하고 이 줄이 꼬이거나 꺾이면 어떻게 돼요? 오줌이 안 빠지니까 배가 팽만되고 아프다. 그래서 항상 눌리지 않게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 소변 비우죠? 비우고 나서 요거 뚜껑 닫은 다음에 알코올솜으로 한번 닦아주래요.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비우나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차면은 한 7, 8부 찼으면 비워야죠. 이게 만땅으로 차면 흐르니까 7, 8부 차면은 주기적으로 비워준다. 감염관리와 무균술, 유치도뇨관 제거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집어넣었던 풍선의 액체를 빼는 일이다. 이 풍선 액체 빼야지 이거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증류수 집어넣는 경우가 많다.
주사 투여시 빠른 순서 정근피경 정맥주사 IV가 가장 흡수가 빠르다. 왜? 내 그냥 정맥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니까 바로 그냥 내 몸에 흐르잖아요. 그다음에 근육주사 엉덩이 주사죠. 그리고 피하주사 경구 약 입으로 먹는 거는 약발 한 1시간 있다 가는 것 같아요. 빠르면 30분 정도요. 그리고 노인은 더 약발이 늦죠. 그래서 더 빨리 먹여야 된다. 성인보다 그런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피내주사는 ID 진단 목적이에요. 우리 병원 가가지고 이 항생제 알러지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리고 엄청 따갑게 그 약을 조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과민 반응 여부를 체크할 때 ID, 내 ID는 피 내주사라는 거죠. 진단하거나 어떤 과민 반응, 아나필락틱 쇼크 올 수 있잖아요. 체크합니다. 저도 이렇게 병원 가가지고 항생제 맞을 때 이런 테스트 하면요. 항생제 알러지가 없는데 어쩔 때는 그 항생제 맞고 기침 낼 때가 있어요. 그게 아나필락틱일 수도 있겠어요. 심하진 않았지만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도 조금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에게 항생제 투여 전에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게 바로 뭐다? 피내주사 ID다. 그리고 돈요관 유치하려면은 뭐 이렇게 항상 증류수나 이 공기로 돈요관의 끝을 부풀려서 돈요관을 고정시킨다고. 단순돈요의 목적은 뭐예요? 잔뇨량의 확인이다. 오줌을 빼주는 건데요. 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게 단순돈요의 목적이다. 돈요나 회음부 간호는 항상 배횡아이라는 거. 남자 요도구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으면서 소독한다. 남자 생식기 닦는 순서도 나오죠? 여기가 여기 귀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음경. 그리고 여기 치골. 치골은 생식기뼈죠? 그리고 항문. 귀음치향 요 순서로 닦았죠? 예. 단순도뇨, 단순하게 소변 빼는 것은 외과적 무균술이다. 소변 빼는 것은 무조건 외과적 무균술이에요. 외과적이라는 것은 멸균 상태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 요로 감염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런 소변줄 꼽는 환자 또는 와상 환자는 30%가 다 병원에서 감염됩니다. 그래서 다른 병으로 왔다가 요로 감염돼서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다제 내성균 약 많이 먹고 결국 다 합병증에 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감염관리와 무균술 돕기. 내과적인 무균술, 외과적인 무균술 중요하죠. 국가고시 정말 거의 매번 나오는 별 5개짜리예요. 내과적인 무균술은 뭐죠? 균을 감소하거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손 씻는 거, 관장, 장루 주머니 교환에 내과적인 무균술이 사용되고 있다. 외과적인 무균술은요? 모든 균을 사멸해서 멸균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수술실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 씻는 모양으로 딱 알 수 있어요. 이거 뭐예요? 내과적, 요거 외과적. 수술실이야. 손을 위로 올리고 좀 유난스럽게 닦지.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손 씻을 때 손이 아래에 있고 팔꿈치가 위에 있어. 이게 바로 내과적인 손 씻기예요.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1, 2분간 비벼서 씻는다. 뭐가 지금 위에 있어요? 팔꿈치가 위에 있다, 손이 아래에 있다. 그냥 그림으로 생각하세요. 암기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외과적인 손 씻기, 팔꿈치가 상대적으로 손보다 아래에 있다. 14분 이상 소독 세정제와 솔을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씻으래요. 14분 동안 손 씻으면 손 거의 막 퉁퉁 뿔지 않나요? 그만큼 멸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닦아서 멸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외과적인 무균술은요. 멸균과 멸균이 만났을 때만 멸균이에요. 멸균에다 소독을 만나면요. 이미 오염된 거예요. 그건 소독이지 멸균이 아니라는 거죠. 젖은 물건 멸균은 아니다. 멸균적이지 않다고 본다. 만약에 뭔가 이 멸균 거지에 우리가 뭐를 쓰려고 부었다. 일부러 부은 거는 멸균인데요. 엎었다. 그러면은 멸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내볼게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외과적이구나. 손이 위에 있다. 외과적이구나. 손이 아래에 있다. 내과적이구나. 팔꿈치가 위에 있다. 내과적이구나. 팔꿈치가 아래에 있다. 외과적이구나. 어떻게 나와도 맞추실 수 있으시겠죠? 내과적인 손 씻기 할 때 가장 오염된 부분은 어딜까요? 손톱 밑이라는 거. 그래서 손톱 밑을 우리가 손바닥에 이렇게 긁어가면서 씻습니다. 감염관리와 무균술 돕기. 멸균 물품 보관할 때 소독된 날짜가 오래됐어. 이거 며칠 있으면 못 쓰겠구나. 빨리 앞으로 빼가지고 쓰고요. 소독 최근에 했어. 아직 기한이 많아. 뒤로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식물 유통기한 조금밖에 안 남았어. 왜? 날짜가 오래돼서. 앞으로 빨리 빼서 먹는다. 이 얘기입니다. 편의점 가면은요. 이렇게 디피돼 있잖아요.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앞에 거 저 안 사요. 왜냐? 이게 뭐 두부나 우유 같은 거 있잖아요. 10월 15일까지예요. 그럼 뒤에 거는 며칠까지인 줄 아세요? 10월 23일, 10월 25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를 유통기한이 조금 남은 거를 앞에로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소독된 날짜가 오래된 것을 앞으로 뺍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서는 빨리빨리 써야 돼요. 이런 게 다 돈 절약 되는 거니까. 하지만 마트에서는 뒤에 걸 먼저 산다는 거죠. 월 1회 교환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오염됐을 때마다 물품을 교환하는 거예요. 적정량의 수량을 확보한다. 맞죠? 고압 증기 멸균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거즈에 싸서 넣는다. 어떤 거? 날이 있는 기구. 날이 있거나 너무 뭐 이렇게 미세한
나사 같은 거는 풀어가지고요. 다 싸서 넣습니다. 거즈 뭐 이런 거에 싸서 넣어요. 이 멸균 표시제 테이프를 소독포 겉에 붙인다. 뭐 실제로는 사실 그때그때 멸균하고 그때그때 써가지고 막 날짜 기입 안 하는 경우 많은데 일반적인 병원, 조금 규모가 큰 병원은 다 날짜를 기입하겠죠. 왜냐면 직원이 조금 있으면은 뭐 3명밖에 없어. 뭐 김 선생님 이거 언제 멸균했어? 저거 어제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말로 하겠지만은 사람 많은데 일일이 확인 못 하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뚜껑에 있는 거 열어서 싸요. 그래야 그 안에까지 다 멸균되니까요. 보통은 한 2주는 유효하다. 근데 2주 지났어. 그러면은 쓰지 않았어도 다시 멸균해야 되는 거예요. 감염병 환자가 입원했어. 그러면은 그 옷 같은 거나 소지품 다 감염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고압중기 멸균으로 돌리래요. 그리고 나서 그 균을 다 사멸한 다음에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퇴원할 때 주면 되겠죠. 그죠? 준위험기구냐 고위험기구냐 뭐 비위험기구냐 이거 국가고시에 뜬금없이 5개차 기출이 한 2번 정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청진기, 혈압기 이런 거 멸균기 돌려요? 그럼 망가지잖아요. 안 돌리잖아요. 사실 알코올솜으로도 안 닦아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소독을 해도 환자에게 그렇게 큰 위해는 없다. 위험하지 않은 비위험 기구다 이 얘기입니다. 내시경류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해라. 멸균이 가장 좋은데 멸균기가 없어도 뭐 어떻게 뭐 돌리긴 돌리고 좀 깨끗하게 해봐라 이거고요. 고위험 기구 우리 몸을 뚫고 수술하는 거 임플란트 또는 뭐 맹장 수술, 심장 수술 이런 거는 미세한 균이라도 들어가면은 폐혈증 걸리거나 그 균 때문에 염증 생겨서 너무 고생하니까 멸균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상처 소독하는 원칙이 있어요. 깨끗한 쪽부터 더러운 쪽, 중심부터 가장자리,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상처가 있는 쪽 먼저 하고 피부로 가고요. 절개 부위 먼저 하고 배관액으로 갑니다. 감염병 관리와 무균술 돕기. 이거 좌측 찜슬이죠? 언제 이렇게 하죠? 관장체위입니다. 유치도뇨관은 이 도뇨관을 소변줄 꼽는 것을 오랫동안 그냥 계속 유치하고 있는 게 유치도뇨관이에요. 이게 그냥 줄만 집어넣으면 쑥쑥 빠지겠죠? 그래서 여기 증류수 넣어가지고 이 안에 풍선이 불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 침대 아래다가 이렇게 놓잖아요. 땅에 닿지는 않는다. 몸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은 소변주머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양액, 링거액, 뭐 수혈받는 거 이런 건 다 몸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내 몸으로 중력에 의해서 흡수됩니다. 오줌은 일단 불순물이에요. 내 몸에서 나간 더러운 배출물이죠. 이게 다시 내 몸에 들어오면 감염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몸 위로 올리지 않고 항상 내 배보다 아래, 방광보다 아래, 아랫배보다 아래에 넣어야 되는 건 소변 주머니라는 거예요. 소변 수집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에 놓아둔다. 이거 전전국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도뇨관은 침상 난간에 고정하는 게 아니라 침상 난간은 올랐다 내려갔다 하니까요. 안전한 틀 같은 곳에 고정을 합니다. 요 배양검사 시 오줌 배양검사, 소변 배양검사죠. 배양하면은 무균, 멸균하고 연결하시라고 했어요. 이것도 전전국시에 나왔다. 유치 도뇨관 항상 이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 내 몸보다 아래로 하고 이 줄이 꼬이거나 꺾이면 어떻게 돼요? 오줌이 안 빠지니까 배가 팽만되고 아프다. 그래서 항상 눌리지 않게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 소변 비우죠? 비우고 나서 요거 뚜껑 닫은 다음에 알코올솜으로 한번 닦아주래요.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비우나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차면은 한 7, 8부 찼으면 비워야죠. 이게 만땅으로 차면 흐르니까 7, 8부 차면은 주기적으로 비워준다. 감염관리와 무균술, 유치도뇨관 제거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집어넣었던 풍선의 액체를 빼는 일이다. 이 풍선 액체 빼야지 이거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증류수 집어넣는 경우가 많다. 주사 투여 시 빠른 순서 정금피경, 정맥주사, IV가 가장 흡수가 빠르다. 왜? 내 그냥 정맥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니까 바로 그냥 내 몸에 흐르잖아요. 그다음에 근육주사, 엉덩이 주사죠. 그리고 피하주사, 경구, 약 입으로 먹는 거. 먹는 거는 약발 한 1시간 있다 가는 것 같아요. 빠르면 30분 정도요. 그리고 노인은 더 약발이 늦죠. 그래서 더 빨리 먹여야 된다. 성인보다. 그런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피내주사는 ID 진단 목적이에요. 우리 병원 가가지고 이 항생제 알러지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리고 엄청 따갑게 그 약을 조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과민 반응 여부를 체크할 때 ID, 내 ID는 피 내주사라는 거죠. 진단하거나 어떤 과민 반응, 아나필락틱 쇼크 올 수 있잖아요. 체크합니다. 저도 이렇게 병원 가가지고 항생제 맞을 때 이런 테스트 하면요. 항생제 알러지가 없는데 어쩔 때는 그 항생제 맞고 기침 낼 때가 있어요. 그게 아나필락틱일 수도 있겠어요. 심하진 않았지만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도 조금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에게 항생제 투여 전에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게 바로 뭐다? 피내주사 ID다. 그리고 도뇨관 유치하려면은 뭐 이렇게 항상 증류수나 이 공기로 도뇨관의 끝을 부풀려서 도뇨관을 고정시킨다고. 단순도뇨의 목적은 뭐예요? 잔뇨량의 확인이다. 오줌을 빼주는 건데요. 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게 단순도뇨의 목적이다. 도뇨나 회음부 간호는 항상 배횡아이라는 거. 남자
요도구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으면서 소독한다. 남자 생식기 닦는 순서도 나오죠? 여기가 여기 귀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음경, 그리고 여기 치골. 치골은 생식기뼈죠? 그리고 항문. 귀, 치향 요 순서로 닦았죠? 예. 단순 도뇨, 단순하게 소변 빼는 것은 외과적 무균술이다. 소변 빼는 것은 무조건 외과적 무균술이에요. 외과적이라는 것은 멸균 상태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 요로 감염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런 소변줄 꼽는 환자 또는 와상 환자는 30%가 다 병원에서 감염됩니다. 그래서 다른 병으로 왔다가 요로 감염돼서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다제 내성균 약 많이 먹고 결국 다 합병증에 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감염 관리와 무균술 돕기. 내과적인 무균술, 외과적인 무균술 중요하죠. 국가고시 정말 거의 매번 나오는 별 5개짜리예요. 내과적인 무균술은 뭐죠? 균을 감소하거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손 씻는 거, 관장, 장루 주머니 교환에 내과적인 무균술이 사용되고 있다. 외과적인 무균술은요? 모든 균을 사멸해서 멸균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수술실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 씻는 모양으로 딱 알 수 있어요. 이거 뭐예요? 내과적, 요거 외과적. 아, 수술실이야. 손을 위로 올리고 좀 유난스럽게 닦지.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이다. 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손 씻을 때 손이 아래에 있고 팔꿈치가 위에 있어. 이게 바로 내과적인 손 씻기예요.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1, 2분간 비벼서 씻는다. 뭐가 지금 위에 있어요? 팔꿈치가 위에 있다? 손이 아래에 있다? 그냥 그림으로 생각하세요. 암기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외과적인 손 씻기. 팔꿈치가 상대적으로 손보다 아래에 있다. 14분 이상 소독 세정제와 솔을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씻으래요. 14분 동안 손 씻으면 손 거의 막 퉁퉁 뿔지 않나요? 그만큼 멸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닦아서 멸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외과적인 무균술은요. 멸균과 멸균이 만났을 때만 멸균이에요. 멸균에다 소독을 만나면요. 이미 오염된 거예요. 그건 소독이지 멸균이 아니라는 거죠. 젖은 물건 멸균은 아니다. 멸균적이지 않다고 본다. 만약에 뭔가 이 뭐 멸균 거지에 우리가 뭐를 쓰려고 부었다. 일부러 부은 거는 멸균인데요. 엎었다. 그러면은 멸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내볼게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아, 외과적이구나. 손이 위에 있다. 아, 외과적이구나. 손이 아래에 있다. 내과적이구나. 팔꿈치가 위에 있다. 내과적이구나. 팔꿈치가 아래에 있다. 외과적이구나. 어떻게 나와도 맞추실 수 있으시겠죠? 내과적인 손 씻기 할 때 가장 오염된 부분은 어딜까요? 손톱 밑이라는 거. 그래서 손톱 밑을 우리가 손바닥에 이렇게 긁어가면서 씻습니다. 감염관리와 무균술 돕기. 멸균 물품 보관할 때 소독된 날짜가 오래됐어. 아, 이거 며칠 있으면 못 쓰겠구나. 빨리 앞으로 빼가지고 쓰고요. 소독 최근에 했어. 아직 기한이 많아. 뒤로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식물 유통기한 조금밖에 안 남았어. 왜? 날짜가 오래돼서. 앞으로 빨리 빼서 먹는다. 이 얘기입니다. 편의점 가면은요. 이렇게 디피돼 있잖아요.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앞에 거 저 안 사요. 왜냐? 이게 뭐 두부나 우유 같은 거 있잖아요. 10월 15일까지예요. 그럼 뒤에 거는 며칠까지인 줄 아세요? 10월 뭐 23일, 10월 25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를 유통기한이 조금 남은 거를 앞에로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소독된 날짜가 오래된 것을 앞으로 뺍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서는 빨리빨리 써야 돼요. 이런 게 다 돈 절약 되는 거니까. 하지만 마트에서는 뒤에 걸 먼저 산다는 거죠. 월 1회 교환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오염됐을 때마다 물품을 교환하는 거예요. 적정량의 수량을 확보한다. 맞죠? 고압 증기 멸균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거즈에 싸서 넣는다. 어떤 거? 날이 있는 기구. 날이 있거나 너무 뭐 이렇게 미세한 나사 같은 거는 풀어가지고요. 다 싸서 넣습니다. 거즈 뭐 이런 거에 싸서 넣어요. 이 멸균 표시제 테이프를 소독포 겉에 붙인다. 뭐 실제로는 사실 그때그때 멸균하고 그때그때 써가지고 막 날짜 기입 안 하는 경우 많은데 일반적인 병원 조금 규모가 큰 병원은 다 날짜를 기입하겠죠. 왜냐면 직원이 조금 있으면은 뭐 3명밖에 없어. 뭐 김 선생님 이거 언제 멸균했어? 저거 어제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말로 하겠지만은 사람 많은데 일일이 확인 못하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뚜껑에 있는 거 열어서 싸요. 그래야 그 안에까지 다 멸균되니까요. 보통은 한 2주는 유효하다. 근데 2주 지났어. 그러면은 쓰지 않았어도 다시 멸균해야 되는 거예요. 감염병 환자가 입원했어. 그러면은 그 옷 같은 거나 소지품 다 감염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고압증기 멸균으로 돌리래요. 그리고 나서 그 균을 다 사멸한 다음에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퇴원할 때 주면 되겠죠. 그죠? 준위험기구냐 고위험기구냐 뭐 비위험기구냐 이거 국가고시에 뜬금없이 5개차 기출이 한 2번 정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청진기, 혈압기 이런 거 멸균기 돌려요? 그럼 망가지잖아요. 안 돌리잖아요.
사실 알코올솜으로도 안 닦아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소독을 해도 환자에게 그렇게 큰 위해는 없다. 위험하지 않은 비위험 기구다 이 얘기입니다. 내시경류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해라. 멸균이 가장 좋은데 멸균기가 없어도 뭐 어떻게 뭐 돌리긴 돌리고 좀 깨끗하게 해봐라 이거고요. 고위험 기구 우리 몸을 뚫고 수술하는 거, 임플란트 또는 뭐 맹장 수술, 심장 수술 이런 거는 미세한 균이라도 들어가면은 폐혈증 걸리거나 그 균 때문에 염증 생겨서 너무 고생하니까 멸균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상처 소독하는 원칙이 있어요. 깨끗한 쪽부터 더러운 쪽, 중심부터 가장자리,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상처가 있는 쪽 먼저 하고 피부로 가고요. 절개 부위 먼저 하고 배관액으로 갑니다. 감염병 관리와 무균술 돕기. 이거 좌측 찜슬이죠? 언제 이렇게 하죠? 관장체위입니다. 유치도뇨관은 이 도뇨관을 소변줄 꼽는 것을 오랫동안 그냥 계속 유치하고 있는 게 유치도뇨관이에요. 이게 그냥 줄만 집어넣으면 쑥쑥 빠지겠죠? 그래서 여기 증류수 넣어가지고 이 안에 풍선이 불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 침대 아래다가 이렇게 놓잖아요. 땅에 닿지는 않는다. 몸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은 소변주머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양액, 링거액, 뭐 수혈받는 거 이런 건 다 몸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내 몸으로 중력에 의해서 흡수됩니다. 오줌은 일단 불순물이에요. 내 몸에서 나간 더러운 배출물이죠. 이게 다시 내 몸에 들어오면 감염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몸 위로 올리지 않고 항상 내 배보다 아래, 방광보다 아래, 아랫배보다 아래에 넣어야 되는 건 소변 주머니라는 거예요. 소변 수집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에 놓아둔다. 이거 전전국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도뇨관은 침상 난간에 고정하는 게 아니라 침상 난간은 올랐다 내려갔다 하니까요. 안전한 틀 같은 곳에 고정을 합니다. 요 배양검사 시 오줌 배양검사, 소변 배양검사죠. 배양하면은 무균, 멸균하고 연결하시라고 했어요. 이것도 전전국시에 나왔다. 유치 도뇨관 항상 이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 내 몸보다 아래로 하고 이 줄이 꼬이거나 꺾이면 어떻게 돼요? 오줌이 안 빠지니까 배가 팽만되고 아프다. 그래서 항상 눌리지 않게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 소변 비우죠? 비우고 나서 요거 뚜껑 닫은 다음에 알코올솜으로 한번 닦아주래요.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비우나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차면은 한 7, 8부 찼으면 비워야죠. 이게 만땅으로 차면 흐르니까 7, 8부 차면은 주기적으로 비워준다. 감염관리와 무균술, 유치도뇨관 제거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집어넣었던 풍선의 액체를 빼는 일이다. 이 풍선 액체 빼야지 이거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증류수 집어넣는 경우가 많다. 주사 투여 시 빠른 순서 정근피경, 정맥주사, IV가 가장 흡수가 빠르다. 왜? 내 그냥 정맥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니까 바로 그냥 내 몸에 흐르잖아요. 그다음에 근육주사, 엉덩이 주사죠. 그리고 피하주사, 경구, 약 입으로 먹는 거. 먹는 거는 약발 한 1시간 있다 가는 것 같아요. 빠르면 30분 정도요. 그리고 노인은 더 약발이 늦죠. 그래서 더 빨리 먹여야 된다. 성인보다. 그런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피내주사는 ID 진단 목적이에요. 우리 병원 가가지고 이 항생제 알러지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리고 엄청 따갑게 그 약을 조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과민 반응 여부를 체크할 때 ID, 내 ID는 피 내주사라는 거죠. 진단하거나 어떤 과민 반응, 아나필락틱 쇼크 올 수 있잖아요. 체크합니다. 저도 이렇게 병원 가가지고 항생제 맞을 때 이런 테스트 하면요. 항생제 알러지가 없는데 어쩔 때는 그 항생제 맞고 기침 낼 때가 있어요. 그게 아나필락틱일 수도 있겠어요. 심하진 않았지만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도 조금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에게 항생제 투여 전에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게 바로 뭐다? 피내주사 ID다. 그리고 도뇨관 유치하려면은 뭐 이렇게 항상 증류수나 이 공기로 도뇨관의 끝을 부풀려서 도뇨관을 고정시킨다고. 단순도뇨의 목적은 뭐예요? 잔뇨량의 확인이다. 오줌을 빼주는 건데요. 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게 단순도뇨의 목적이다. 도뇨나 회음부 간호는 항상 배횡아이라는 거. 남자 요도구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으면서 소독한다. 남자 생식기 닦는 순서도 나오죠? 여기가 여기 귀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음경. 그리고 여기 치골. 치골은 생식기뼈죠? 그리고 항문. 귀음치향 요 순서로 닦았죠? 예. 단순도뇨, 단순하게 소변 빼는 것은 외과적 무균술이다. 소변 빼는 것은 무조건 외과적 무균술이에요. 외과적이라는 것은 멸균 상태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 요로 감염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런 소변줄 꼽는 환자 또는 와상 환자는 30%가 다 병원에서 감염됩니다. 그래서 다른 병으로 왔다가 요로 감염돼서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다제 내성균 약 많이 먹고 결국 다 합병증에 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감염관리와 무균술 돕기. 내과적인 무균술, 외과적인 무균술 중요하죠. 국가고시 정말 거의 매번 나오는 별 5개짜리예요. 내과적인 무균술은 뭐죠? 균을 감소하거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손 씻는 거, 관장, 장루 주머니 교환에 내과적인 무균술이 사용되고 있다. 외과적인 무균술은요?
모든 균을 사멸해서 멸균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수술실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 씻는 모양으로 딱 알 수 있어요. 이거 뭐예요? 내과적, 요거 외과적. 아, 수술실이야. 손을 위로 올리고 좀 유난스럽게 닦지.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이다. 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손 씻을 때 손이 아래에 있고 팔꿈치가 위에 있어. 이게 바로 내과적인 손 씻기예요.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1, 2분간 비벼서 씻는다. 뭐가 지금 위에 있어요? 팔꿈치가 위에 있다, 손이 아래에 있다. 그냥 그림으로 생각하세요. 암기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외과적인 손 씻기, 팔꿈치가 상대적으로 손보다 아래에 있다. 14분 이상 소독세정제와 솔을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씻으래요. 14분 동안 손 씻으면 손 거의 막 퉁퉁 뿔지 않나요? 그만큼 멸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닦아서 멸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외과적인 무균술은요, 멸균과 멸균이 만났을 때만 멸균이에요. 멸균에다 소독을 만나면요, 이미 오염된 거예요. 그건 소독이지 멸균이 아니라는 거죠. 젖은 물건 멸균은 아니다. 멸균적이지 않다고 본다. 만약에 뭔가 이 뭐 멸균 거지에 우리가 뭐를 쓰려고 부었다. 일부러 부은 거는 멸균인데요. 엎었다. 그러면은 멸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내볼게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아, 외과적이구나. 손이 위에 있다. 아, 외과적이구나. 손이 아래에 있다. 내과적이구나. 팔꿈치가 위에 있다. 내과적이구나. 팔꿈치가 아래에 있다. 외과적이구나. 어떻게 나와도 맞추실 수 있으시겠죠? 내과적인 손 씻기 할 때 가장 오염된 부분은 어딜까요? 손톱 밑이라는 거. 그래서 손톱 밑을 우리가 손바닥에 이렇게 긁어가면서 씻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